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51일 차고요. 예산 파트의 두 번째 복습 주제입니다. 오늘은 예산의 분류, 그리고 예산 관련된 법률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법률은 사실 분량이 진짜 많아서 이거 어떻게 다 읽지 이런 생각하셨을 텐데 제가 읽으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법률 내용은 챕터 4에서 꽤 상세하게 볼 거기 때문에 거기 가서 봐주시면 되고 지금은 어떤 법률이 있는지 법률의 이름이라도 잘 기억하시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예산의 조직별 분류. 예산을 사용하는 조직, 중앙관서를 중심으로 예산을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말로 부처별 분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기관별 분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소관별 분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빈칸을 치면서 약간 현타가 온 것 같아요. 굳이 이런 거에 빈칸을 칠 필요가 있나? 근데 일단 분류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들은 꼭 봐주시고요. 조직으로도 분류할 수 있고, 기능으로도 분류할 수 있고, 품목으로도 분류할 수 있고, 경제적 성질, 이렇게만 적어볼까요?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고 프로그램으로도 분류할 수 있고 요 다섯 가지가 제가 교재에서 소개해드린 예산 분류 방식입니다. 근데 각각의 그 방식 모두가 우리나라 예산에 지금 도입되어서 같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구분해서 다섯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직으로 구분한다는 게 뭐지? 기능으로 구분한다는 게 뭐지? 품목으로 구분한다는 건 뭐지? 이거 정확하게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칸을 한번 채워본 거예요. 자, 2번입니다. 예산의 품목별 분류요. 회계 책임이 명확하고, 회계 책임 명확하고, 행정의 재량이 줄어들어서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거. 예산의 품목별 분류에 해당합니다. 3번입니다. 프로그램 예산 제도는, 네, 말 그대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프로그램으로 현재 예산을 분류한 거죠. 정부 지출을 통해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이런 거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사실 예산을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건 전형적인 성과 관리거든요. 이 성과 관리를 중심으로 예산을 분류하는 방식이었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 지방 모두 다 도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년도에 도입됐다고 했냐면 2007년. 그래서 요거는 꼭 연도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기출되었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프로그램 예산 제도를 사용해서 우리나라 예산이 어떻게 분리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나라는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먼저 구분을 합니다. 소관 구분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 소관 내에서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를 구분하죠. 그래서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구분한다. 그 다음 세액 과목 구분할 때에는 우리 관, 항, 목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세초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초는 장, 관, 항, 세항, 목. 기억하시죠? 글씨가 완전 개발세발이네요. 자, 세항. 자, 장은 분야, 관은 부문, 항은 프로그램, 그 다음 세항은 단위사업, 그 다음 목은 품목. 그래서 이들 중에서도 여기를 중심으로 예산 구분이 이루어진다. 제가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국가의 재정 수입과 지출에 대한 얘기했죠. 의무 지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의무 지출은 의무적인 지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의무 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 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범정 이자 지출을 말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의무 지출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국가지정법 시행령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제가 그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차입금, 국고 채무부담 행위. 말 너무 어렵죠? 그죠?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표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고 채무 부담 행위들이 다 국가 채무에 포함되고 사실 국가가 보증 채무를 쓰는 경우에는 국가 채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만약에 이 보증 채무에 대한 것에 정부가 대지급 이행을 확정하게 되면 요거는 국가 채무에 해당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8번 이런 내용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9번이요. 헌법부터 여러 가지 법률을 소개를 했습니다. 헌법에 따라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합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조세 법률주의고요. 자, 국가재정의 메인이 되는 법, 예산회계법, 기금관리법, 기금관리기본법 통폐합한 국가재정에 관한 총칙을 규정한 법, 바로 국가재정법입니다. 요거는 2006년에 제정이 되어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이라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고요. 국가재정법이 너무 중요해서 좀 더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우편, 우체국 예금, 조달, 양곡. 아시겠지만 요 네 가지를 정부기업이라고 표현하죠.
중요하죠. 이 정부 기업에 적용되는 법률, 그리고 특별회계가 적용되는 책임 운영기관에 적용되는 법률은 이들 모두가 다 정부 기업들이기 때문에 정부기업 예산법이라고 합니다. 자,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법들도 있지만 지방 재정 관련된 법률들도 있었죠. 네, 재정법이 있고요. 국가재정법처럼. 지방도 마찬가지로 회계법처럼 지방회계법 있고요. 지방공기업법 등도 법률, 재정에 관련된 법률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일단, 네, 지방정부까지 포함해서 법률들 뭐가 있는지 타이틀은 쭉 한번 정리를 했고요. 당연히 여기 파트에서 중요한 건 예산의 분류입니다. 분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그거 먼저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천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기능적으로 분류하는 것,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느냐를 되게 러프하게 분류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쓰느냐인데 여기가 포인트죠. 무슨 일을 하는데 얼마를 쓰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여기를 기준으로 예산을 분류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 입장에서는 예산의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민을 위한 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프로그램 예산의 분류 체계는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세세항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예산 분류 체계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물론 세부 사업에 대한 분류는 법정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프로그램 중심으로 예산을 분류해서 이 단위 사업의 묶음으로 프로그램을 따지고 분야와 부문, 장과 관을 통해서 분류한다는 거 이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중앙정부의 지출 성격상 의무 지출에 해당하는 거 지방교부세 의무죠. 유엔 평화유지활동 의무입니다. 하지만 정부 부처에 대한 운영비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 지출입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나 국채에 대한 이자 지출 역시 의무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거 X가 됩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요. 맞습니다. 자, 우편 사업, 우체국 예금, 양곡 조달 이런 사업들 정부 기업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정부 기업 예산법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내용은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자, 어떠셨나요? 예산이 좀 어렵긴 하지만 차근차근 보시면 용어들 익혀가는 재미라고 해야 되겠죠? 재미가 나름 쏠쏠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랑 차근차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